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268조 간접정범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범의 기초윤을 배웠죠. 첫 번째, 공범의 분류. 두 번째, 정범의 개념. 세 번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록신의 행위집해설. 네 번째, 자, 정범과 공범의 관계에서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의 차이점. 다섯 번째, 종속성의 정도.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초극단적 종속 형식. 그리고 공범의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가담설과 야기설. 이런 거 갖다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간접정범, 다음에 공동정범, 다음에 교사범, 종범, 공범하신 분, 이런 걸 갖다가 하나씩 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간접정범 배웁시다. 간접정범 뭘까? 자, 우리 형법 제324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누구겠습니까?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두 번째,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사방조에서 범죄 실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 어떻게 처벌합니까? 비록 정범이지만 어떻게 처벌한다? 교사방조회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정범인데 공범과 똑같이 처벌해요. 사실 그래서 간접정범은 정범과 공범의 경계란 말이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간접정범은 정범입니다. 근데 처벌을 공범을 한단 말이에요. 공범으로. 그래서 정범과 공범의 경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 이러한 간접정범, 자, 과연 정범일까? 정범설. 아니면 공범일까? 공범설. 이렇게 학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자, 확장적 정범 개념은 정범이죠. 확장적 정범 개념. 그러나 제한적 정범 개념은 공범이겠죠? 제한적 정범 개념. 또 두 번째, 공범 종속성설에서는 간접정범을 인정하죠. 그러나 공범 독립성설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구이론 또는 의사지배이론, 여기서는 우리가 간접정범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한적 정범 개념과 공범 독립성설 공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268쪽에 있는 표지요, 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접정범의 두 번째, 성립요건.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요건. 두 번째 성립요건. 이런 거지요. 자, 방금 봤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두 번째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사방조행위. 세 번째는 뭐다? 교사방조행위. 네 번째, 범죄 실현의 결과 발생. 범죄 실현의 결과 발생. 이런 자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간접정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하고, 교사방조에서 범죄 실현의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직접 시를 살해했다. 직접 정범. 내가
스스로 술 먹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또라이 상태 이용해서 살해했다. 원자행. 내가 미친놈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다. 간접정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뭘까?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3종사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아예 있잖아요. 구성 요건 해당 성범죄가 이용한 거예요. 유명한 사건 포악한 군인 사건입니다. 포악한 군인 사건. 자, 포악한 군인 A는 비녀와 내연관계인데, 군인 A가 훈련 나간 사이에 내연녀 비녀가 다른 남자와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가 탈령을 했어요. 탈령해가지고 내연녀를 야산으로 끌고 와서 면도 칼 주면서 너의 코를 잘라라. 안 그러면 돌로 죽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연녀가 스스로 자기 코를 절단했단 말이에요. 이쪽 보셨지? 그러면 자, 이 포악한 군인이 직접 자기가 자기 코 포악한 군인 A가 직접 내연녀의 코를 잘랐다. 그러면 중상해죄 뭐가 되겠습니까? 직접 정범이 되겠죠. 직접 정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르겠죠. 스스로 자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다? 중상해죄의 간접 정범입니다. 포악한 군인 사건 또는 뭐 만약에 따라서 할까요? 목적 없는 도구용. 통화 이조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 행사할 목적. 자, 만약에 A가 행사할 목적으로 미대생 B한테 10,000원짜리 통화를 위조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였어요. 미대생은 행사의 목적 없이 오직 자기의 그림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통화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대생은 목적이 있어요? 없지요?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도구 이용하고 있죠. 통화위조죄의 간접 정범입니다. 다음에 신분 없는 도구요. 뇌물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공무원만 부과할 수 있는 진정신범인데, 공무원 A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처한테 신문을 시켜서 B를 시켜서 C로부터 봉투를 받아야겠는데 보니까 그거 뇌물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A가 신분 있는 공무원 A가 신분 없는 도구 이용해서 돈 받았잖아요. A가 직접 C로부터 받았다. 뇌물죄의 직접 정범이겠지만 누굴 도구로 이용했습니까? 공무원 아닌 차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자를 이용하는 거 포악한 군인사건이라든지 목적 없는 도구용, 미대생 사건, 신분 없는 도구용, 공무원이 처 신분을 시켜서 봉투 받아간 거, 이런 거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간접범이죠. 두 번째는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 없는 거, 위법성 조각사유 이용한 거죠. 위법성 조각사유.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사유 첫 번째 정당행위 이용한 거. 정당행위. 예를 들면 A가 경찰 B한테 C에 대해서 중범죄인이 아닌데 중범죄인으로 신고해가지고 체포하겠단 말이에요. A가 직접 체포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를 이용해서 체포했잖아요. 체포죄의 간접정범입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 긴급피난 이용한 거. 임산부 A는 낙태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위도 상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19차에 후송해가지고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낙태, 긴급피난 이용한 거. 또는 세 번째 정당방위 이용한 거죠. 정당방위. 자, A는 자 C를 살해할 생각이에요. C를. 근데 그걸 숨기고 C한테 야 B를 공격하라고 지시해서 B 공격을 지시했어요. C는 그것도 모르고 B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B가 살기 위해서 반격으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살해했어요. 아, 그렇네. A가 목적 달성했네. 원래 A가 C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C한테 B를 공격하고 지시해가지고 C가 B를 공격해가지고 하니까 B가 반격해가지고 C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타인의 정당 방위 이용한 거죠. 고단수지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성 이용한 거 간접정범이죠. 다음 책임 없는 거. 우리 심신상실. 아까 봤지만 A가 정신병자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살인죄의 간접정범. A가 12살짜리 시켜가지고 절도하게 했어요. 형사 미성년자죠. 그래서
심신상시라든지 형사, 미성년자 이용한 거야.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었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없는 거, 위법성 정사요 책임 없는 거 이용한 거죠. 이에 대해서 다음 뭡니까? 과실범용이에요. 과실범용. 그래서 일단 교과서 271쪽. 교과서 271쪽. 제일 밑에는 표가 와요. 제일 밑에는 표. 거기 보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 이용이라고 있죠. 그래서 아예 있잖아.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 아까 포악한 권위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디귿번 실물 없는 도구. 실물 없는 도구 이용한 거. 공무원이 자기 처시켜가지고 돈봉투 받아오게 한 거. 1번 목적 없는 도구 이용. 아까 봤죠? 미대행 사건이죠. 그리고 위법한 도구 이용이 나왔죠. 정당행위라든지. 자 넘기고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필요 이용하는 거고. 그 밑에 책임음자, 책임요건자, 형사미성자 또는 우리가 심신상시자 이런 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표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과실범. 의사 A는 환자 C를 살해하기 위해서 자 독약 주사 처벌, 독약 주사, 독주사 처벌. 간호사 B가 제대로 봤으면 알 수 있었는데 간호사도 모르고 스스로 주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 C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직접 C를 살해했다. 그러면 살인죄의 직접 보이지만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간호사의 실수형에서 죽게 했잖아요. 의사가 간호사의 실수형에서 환자 C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의사는 살인죄의 간접적용이고 간호사는 뭐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의 실수경한 거. 그다음에 교사방조. 아까 봤지만 교사라는 뜻은 원래 뭡니까? 범죄 의사가 범죄한테 범죄서를 심어준 거고, 방조는 범죄 의사가 인자한테 더욱더 범죄서를 강화시켜준 건데, 여기서 교사방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사주이용행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주이용행위. 조종한단 말이에요. 조종. 의사집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집에서. 그래서 이용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간접적으로 신의 착수가, 언제 간접적으로 신의 착수가 A가 지금 B를 시켜서, 미친놈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용자라고 하죠. 이용자. A가 바로 이용자입니다. 그리고 B는 뭐가 있습니까? B는 미친놈 피이용자죠. 피이용자. C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 그러면 A가 아무것도 모르는 B를 이용해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자가 이용행시, 이용할 때 실행이 작습니다. 이용행시예요. 이용행시설. 이때 미수가 된단 말이에요. B가 C를 칼로 찔 때가 아닙니다. A가 B를 이용하면 미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느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두 번째 실수,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라. 세 번째 교사방조에서 드디어 범죄 행위를 결과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간접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간접적용의 성조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접적용의 처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방금 전에도 봤지만 간접적용은 정범이란 말이에요. 정범인데 어떻게 처벌한다? 교사방조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교사방조로 처벌. 아니 어떻게 간접적용은 정범인데 그렇게 교사방조 처벌할까? 정범에도 공범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공범죄로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처벌 봅시다. 처벌. 교사방조로 처벌해요. 교사방조로. 즉 공범죄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심할 건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따라서 할까요? 특수교사방조라고 있어요. 특수교사방조. 자기의 지휘 감독관자를 이렇게 했다. 자기의 지휘 감독관자를 이렇게 했다. 교사할 때는 정범의 장기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일 때는 정범과 동일한 행위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교과서 276쪽 볼까요? 276쪽. 거기 보면 네모 5번 특수교사방조가 있죠. 특수교사방조. 34조 있죠.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정이죠. 차기의 치감독반자를 교사 방조하여 전형 결과 가지의 결과를 발생했어요. 교사할 때는 장기다에게 이분을 가정하고 방조할 때는 정범과 동일한 형을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특수 교사 방조라고 합니다. 특수 교사 방조.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틀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간점에서 어려운 거 관련 문제가 있어요. 관련 문제. 어떤 것이 있을까? 관련 문제. 제일 처음에 교과서 273 볼까요? 273쪽. 교과서 273쪽에 거기 보면 자 중간에 보면 가로 2번 있죠. 간접적용의 미수처벌. 자 첫 번째 따라갈까요? 간접적용의 미수입니다. 이것부터 합시다. 미수. 만약에 간접적용의 미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봐봐요. 정상인 A가 미친놈 B를 시켜서 B야 C 죽여. 그래 B가 C를 살해했어요. C가 사망했어요. 죽었네. 그럼 뭡니까? 아 시켰는데 죽었네. 이거 간접적용의 기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간접적용의 기수. 죽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A 뭡니까? 교사 방조로 처벌하잖아요. 교사 방조로. 그러면 살인 교사의 기수, 살인 방조의 기수라 처벌한다면 큰 문제 없어요. 교사 방조 처벌이니까 살인 교사의 기수 또는 살인 방조의 기수 이건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목 정상인 A가 미친놈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는데 실패했어요. C가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실패했으니까 살았으니까 A는 뭐든가 간접적용의 미수란 말이에요. 간접적 미수란 말이에요. 미수. 그 미수는 교사 방조에 처벌하면 뭐가 됩니까?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가 돼요. 그러면 교사의 미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음모의미로 처벌해요. 음모의미로. 방조의 미수는 무죄가 돼요. 무죄. 뭐야 이거?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가 되면 그냥 살인 교사의 기수, 살인 방조의 기수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미수가 되면 교사의 미수는 음모의 미수로 처벌하고 방조의 미수는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불합리해요. 그래서 암기사항 간접에 보면 간접 미수는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 처벌하지 않고 그냥 미수 처벌합니다. 그냥 미수로. 그래서 교과서 봐요. 교과서 거기 273쪽에 중간에 가로 1번 간접적용의 미수 처벌해서 끝에 봐요. 따라서 미수의 경우는 그냥 미수로 처벌하지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조심하고. 자, 첫 번째 그래서 간접적용의 미수는 어떻게 한다? 교사의 미수, 방조의 미수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수로 처벌한다. 그냥 미수로. 그래서 큰 문제 없었습니다. 자 하나 끝났고 그 바로 밑에 또 뭐 있습니까? 간접의 착오가 있죠. 착오. 간접의 착오. 요걸 봅시다. 착오. 간접의 착오. 자 나중에 우리가 교사의 착오 배울 때 또 한번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두 번째 간접의 착오 무슨 말일까? 자 봐요. 이걸 다른 말로 피이용자의 성질을 처벌합니다. 피이용자의 성질을 차고 이런 거요. 자 정상인 A가 B를 시켜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C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A는 이게 뭔가 A가 이용자고 B가 피이용자고 C가 피해자인데 문제는 정상인 A가 B를 시켜서 C를 살해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이 B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 착오로 가죠. A는 B를 미친놈이라고 시켰어요. 미친놈이라고.
즉 간접 좀 하려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B는 미친놈이 아니라 똑똑한 천재였어요. 뭐야 교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A가 의도한 것은 B를 미친놈이라고 시켜서 C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B는 정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피이용자 또는 간접적인 성질차고예요. 성질차고. 다음 볼까요? 반대로 A는 B를 정상이라고 시켰어요. 교사하려고 시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B는 맛이 가는 사람이었네. 미친 사람. 상하 뭐가 된 거야? 간접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봐봐요. 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가 되거나 나는 교사하려고 했는데 뭐가 된 거야? 간접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이용자의 성질차고란 말이에요. 이럴 때 A가 의도한 것은 간접이 돼. 상황은 교사가 된 거예요. A가 의도한 것은 교사인데 상황은 간접된 거예요. 이럴 때 A, 교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간접을 볼 것인가? 학설들이 있어요. 자, 암기사 다수설은 뭡니까? 교사입니다. 정리합시다. 피이용자, 즉 간접적 차고는 학설들이지만 무조건 교사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차고 교사입니다. 교사.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교과서 몇 쪽? 274쪽 봐요. 거기 보면 밑에 여섯 번째 줄 신분범과 간접범. 신분범 주목. 신분자는 비신분자를 이용해서 진정신분범의 간접적 범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해서 진정신범의 간접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신분자, 공무원은 비신분자, 철을 이용해서 진정신분범, 뇌물죄의 간접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봤죠? 공무원이 처한테 신문시켜서 시로부터 봉투를 받아오겠단 말이에요. 뇌물죄의 간접범이에요. 그러나 처가 누굴 이용해서? 공무원 이용해서 뇌물죄의 간접을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분자는 가능합니다. 비신분자 안 돼요. 네 번째, 자수범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자수범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 대신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집하는 거, 대신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정범이 불가능하겠죠. 왜? 대신 안 되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볼까요? 군무이탈죄, 탈령은 내가 직접 탈령해야 되지. 누가 내 대신 탈령해. 말도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폐지됐지만 간통죄 같은 것도 옛날 자수범이었어요. 내가 직접 간통해야지. 내 대신 간통해. 변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수범이란 말이에요.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 이거 발행인만 할 수 있어요. 발행인만. 아무나 안 돼. 발행인만 할 수 있어요. 자수범입니다. 또는 법조문 자체가 된 거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법조문 자체가 간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자수범.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우리가 자수범에 대해서 275쪽 봐요. 275쪽. 그래서 우리가 자수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끝에 봐요. 준강간, 중강제추행, 피구금, 분역, 간음죄 같은 거. 그 밑에 보면 업무상 변소죄 넘길까요? 넘기고 간통죄 지금 폐지됐죠? 위헌으로. 위정죄 같은 거. 또 군무이탈죄. 이런 걸 뭡니까?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자수범.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간접적인 미수는 교사의 미수 방조가 아니라 그냥 미수 처벌한다. 신분자는 비신분자를 이용해서 진정신분을 간접할 수 있지만 비신분자는 안 됩니다. 자수범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간접사고는 무조건 뭡니까?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가 나온다?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니까 잠깐 교과서에 있는 판례를 한번 봅시다. 판례를. 자, 교과서 몇 쪽? 275쪽이잖아요. 275쪽. 거기 핵심 판례 있죠. 공문서. 자, 275쪽의 핵심 판례.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뭡니까? 보조공무원이야. 보조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허위 내용에 기재된 문서 초안을 상사한테 제출해서 결제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뭘까요? 한번. 자, 나중에 이제 문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면 문서에서 훨씬 쉽습니다. 자, 훨씬 쉽죠. 그리고 그 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죠. 일반인 시가 있어요. 일반인 시. 그리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만약에 A, 우리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서를 경찰 작성하지 않습니까? 경찰만 작성할 수 있는 진정신문이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일반인은. 그래서 자,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문서를. 그런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무죄가 되겠죠. 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기가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진실한 내용의 문서 작성해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작성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허위 내용, 거짓 내용의 공문서 작성했어요. 이건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일명 허위공이라고 합니다. 허위공. 따라서 할까요? 허위공.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 작성했다. 이럴 때는 무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성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거짓 내용의 공문서 작성했다. 뭐가 됩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만약에 일반인 시가 공무원한테 야야야, 자, 이 가짜 문서 좀 작성해줘. 이거 시켰단 말이에요. 교사였어요. 교사. 또 일반인 시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거짓 내용 공문서 작성할 때 도와줬어요. 방조. 아니면 같이 했어요. 공동정보.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은 허위공의 교사, 방조, 공동정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조심 간접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은 허위공을 교사, 방조,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공무원이 보조공무원 B가 가짜 기한을 작성해서 허위의 기한을 작성해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제출했단 말이에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했다고요. 모르고 결제했어요. 결제 받았네. 그러면 자, 보조공무원이 가짜 기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부터 결제 받았어요. 이럴 때 유일하게 일반인은 간접적으로 되지만 보조공무원은 간접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공무원은 간접정범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그래서 일반인은 X, 보조공무원은 O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공무원이
허위의 계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결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스스로 결제, 스스로 결제. 스스로 결제. 지 혼자 다 해먹었네. 이럴 때는 간접적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됐단 말이에요. 위조가 돼.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인은 암기합시다. 일반인은 간접 안 됩니다. 보조공무만 됩니다. 그리고 보조공무원이 결제를 받아야지 스스로 결제한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275쪽에 거기 핵심 판례 이거. 자, 결제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추천했죠. 그럴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결제하지 않고 지 혼자 다 해먹었다. 그럴 때는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넘겨볼까요? 그리고 나서 넘겨보면 또 판례 하나 있죠. 자, 그 판례 중요하죠. A가 남의 명, B명의 차용증 가지고 있으나 서로 채권에 대한 존재의 다툼이 있어요. B는 돈 다 줬다, 갚았다. A는 아직 안 받았다.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차용증을 위조했네. 위조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C를 시켜가지고 법원에 재판 걸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차용증을 위조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C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C로 하여금 B한테 재판 걸겠단 말이에요. 소송 사기의 간접 정보입니다. 그 밑에 2번도 봐. 정유회사 사장이 따라서 할까요? 자, 정유회사 사장 사건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지역구의 지자체 장애 사회에 정유공장 지역구 유치에 대해서 로비하면서 국회의원한테 있잖아요. 정치자금을 준다면 후원금을.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직원들. 정유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그래서 정유회사 직원들을 도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정자법, 정치자금 위반죄의 간접범입니다. 자, 그리고 그 3번도 A가 위조 변조하는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해서 프린트로 출력해서 행사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B는 이게 위조된 걸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행사죄 간접이 되겠죠?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정보에서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간접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고, 두 번째, 자, 간접 미수는 교사방조 미수가 아니라 그냥 미수다. 신문자는 비신문자를 이용해서 간접은 O, 비신문은 안 됩니다. 자수범은 간접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오직 보조 공무원만 간접되고 일반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만 보조 공무원도 결제를 받아야지 스스로 결제했다.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